안녕하세요. 갱년기를 신나게 살고 있는 보조개 미녀 보미입니다. 우리 친구님들 멘탈이라는 그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들 있죠. 이 멘탈은 우리말로 정신력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그 영향을 덜 받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 때는 참 잘해요. 근데 실전에 어떻습니까? 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하든 세상 살아나가는 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멘탈만 단단하게 뿌리 내린다면 어떤 역경이 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제 경험상 4가지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시선을 두면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남의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면의 내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의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이버에 제가 한 자영업자를 검색을 해서 콜드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임미원입니다. 사장님께 사업 제안을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방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 시간 괜찮으시죠? 관심 없습니다. 딱 들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저는 제가 유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최고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튿날 거절한 그 사장님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무턱대고 찾아간다는 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만약 제가 남의 말에 크게 의식하고 그런 마음을 자리 잡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극한 어려움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마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심리 분야에서는 평소 잘하던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메타인지 그 높이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메타인지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메타인지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메타인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이 일을 하기에 내게 어려울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내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높이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독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정말 나는 사업 능력이 없나 봐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면서 다시 성장할 기회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독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정신적 그 근육을 키워줍니다. 생각의 근육이 커지면 크게 손해볼 것을 적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운동 빼놓을 수가 없죠. 경영 컨설턴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한근태 저자님은 몸이 먼저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겉으로 보이는 마음이다.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은 늘 현지에 머문다. 현재의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이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본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썼어요. 이 한 저자는 바쁘고 잘 나갈수록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잃어버린다 해도 다시 사거나 또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하지만 건강만큼은 다시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저는 일주일에 5번 이상 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해서 몸 관리를 지금 계속 꾸준히 1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전에 제가 몸 관리하기 전에 인바디 측정을 했었을 때는 과체중의 허약형이었거든요. 지금은 표준 체정의 강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만했던 그 시절에는 정말 불편함이 많았었죠. 입고 싶은 옷도 예쁘게 입을 수가 없어서 속상했고요. 갱년기에 나이가 되니까 과체중으로 인해서 더 영향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족저근막염으로도 힘들고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나의 변천사를 아는 지인들이 저를 보고 많이 놀랍니다. 저 자신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참 즐겁습니다.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강한 멘탈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4번째 신경 쓰는 거는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누구나 또 당연히 실패는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콜드콜 그 스킬을 배우던 초창기에 이름도 모르는 자영업자 상대로 사업을 제안하는 그 콜드콜을 시도했을 때 저는 휴대폰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하려면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쿵쾅쿵쾅쿵쾅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심호흡을 하면서 가다듬고 콜드콜 전화를 돌리면 10통하면 10통화 전부 거절당하기가 일쑤였고 8, 9통화 거절
이렇게 수없이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거듭했어요. 그렇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자꾸 실패를 해봐야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어떤 면에서 잘못했는지 분석할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야 한 단계에 성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치명적인 실패가 아닌 이상 이런 실패를 즐기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우리 친구님들 강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